김동문의 세상 바로잡기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자가 본 역사의 현장, 광주 사태 이야기 8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기 직전에 보신 동영상은 유언비어로 얽혀진 김대중의 사조직이 유언비어로 퍼날린 나주지역 현장을 설명해 드리느라고 동영상을 먼저 비춰드렸습니다. 그러면 8회 이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주 예비군 대대에서 새끼를 굶은 우리들에게 M60 기관총 한정과 탄약 상자가 헬기로 공수되자 우리는 도민 학살 명령과 경상도 출신 공수부대의 강주 투입소의 유언비어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했습니다. 방금 공수된 중화기로 발포 명령이 떨어지는 것일까? 아니면 무기고에서 탈취당한 중화기를 보충해 주는 것인가 설랑설레하는 가운데 부대 정문에 배치한 M60 기관총을 주시하던 정소령이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이지만 저들이 부대를 공격할지라도 발포할 수는 없다면서 나를 쳐다보며 내 뜻을 묻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학살 명령이란 유언비어의 진위도 믿을 수 없다면서 부대 철수 의사를 은연중에 밝히더군요. 정소령의 판단 여부에 따라 60여 명의 병사들의 생사 여부가 달려 있어서 마지막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 된 것입니다. 생사와 관련된 사안을 민간인인 내 조언이 오히려 부담이 될 것 같아 나는 그의 결정을 따르기로 하고 우선 떠돌고 있는 유언비어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파악한 후에 부대를 사수할 것인가 아니면 철수할 것인가의 문제를 결정하자고 내 뜻을 말했습니다. 또다시 쥐어든 무전은 연대와의 수신이 되었습니다. 부대가 공격을 받고 있다. 부대 사수가 어렵다. 발포 여부를 하더라라. 마치 성난 사자처럼 정소령이 무전기에 대고 외치더군요. 잠시 후 부대 방어를 위해 공중 발포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교신이 전해왔습니다. 정확하게 80년 5월 19일 무장시민군의 부대 공격을 받던 3일 만인 21일 오후 3시 공중발포 허용의 짤막한 무전교신을 사태 3일 만에 처음 받아본 광주 31사단의 명령이었습니다. 부대가 고립된 지 3일째 하달된 공중발포 명령에 부대 사수의 결심을 갖게 되었다면서 정소령은 나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동안 떠돌던 유언비어들이 사단으로부터 정면 발포 절대 불가, 방어 최후 수단으로 공중 발포를 허용이라는 무정 교신에서 확인되는 순간 폭동 진압과 부대 사수의 확신을 안겨준 셈이 되었습니다. 정서령은 부대 사수의 결심을 다지는 의미로 세 사람의 장교들을 불러 부대에 절대 사수해야 되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떠도는 유언비어는 특정 세력들에 의해 조작, 전파된 유언비어임이 드러났고 나주지역 방어가 광주 폭동을 조기에 진압하는 주요 지점임을 강조하면서 무전교신 내용, 정면 발포 절대 불가 명령을 부하들에게 알리더군요. 흥룡불락 앞 송전탑 부근에서 요란했던 시대의 총성이 헬기 출현 이후 잠시 잠잠해지고 웅성거리던 방위병과 예비군들의 사기가 되살아난 가운데 밤이 지나고 사태 4일째가 되는 22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휴가 중에 무장 시민군에게 쫓겨서 대대로 피신해왔던 7명의 현역병들이 고참병의 인솔로 대대장 면담을 위해 대대장실을 찾아왔어요. 소속 부대 원대복귀에 앞서서 헬기에서 공수된 중화기와 실탄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그중 상등병 계급장을 단 동해안 해군 함선에서 복무 중이라는 해군 병사가 무기 지급을 허용해달라며 나를 대대장으로 알고 부동자세로 격려를 하더군요. 이들 현역병들에게 총과 실탄 지급을 허락하고 최악의 사태 공중 발포를 허용하는 준수사항을 시달한 후에 무기를 지급해 주었습니다. 아침 식사로 심을건 시래기국에 밥 한 공기를 때우고 잠시 휴식을 취할 무렵에 나주군청 내무과장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제 부대에 착륙한 헬기 출현 이후에 시민군 부대 집결이 점차 불어나고 주민들은 불안 속에 온갖 유언비어가 떠돌고 있다는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그동안 나돌았던 유언비어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헬기의 출현 이후부터 삽시간에 퍼진 내용들은 경상도 출신의 공수부대가 광주에 이어서 나주까지 진격했고 이미 광주에서는 수만 명의 시민이 학살되었다. 그리고 광주 금남로 거리는 탱크 부대가 출동하여 마구잡이로 학살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내무과장의 전언에 나는 대대장의 수화기를 대뜸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수화기 군 기밀 사항이지만
밤사이에 300여 명의 경군이 공수되었다고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한 후에 내문과장과 통화를 끝냈던 것입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태대장이 어이없는 내 거짓말에 의아스럽게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내문과장과 태대장의 통화에서 밤사이에 조작된 유언비어가 심상치 않음을 느껴서 제가 월남전에서 겪었던 심리전이 떠올라서 이 같은 거짓 정보를 흘려준 것입니다. 월남전에서는 특수 게릴라 전술에 사용했던 약육 강식의 본능을 이용한 백두공들의 특수 게릴라 전술로서 백두공들이 현지 주민들로 위장시켜 한국군의 정보를 얻어 사용하는 일종의 심리 전술인 것입니다. 나는 유언비어를 조직적으로 퍼날린 자들이 배후에는 시민군을 선동하고 있다는 걸 확신하고 내무과장에게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흘렸다고 대대장에게 기뜸을 해주었습니다. 지방민이 내통한 점을 감안하면은 저들은 이곳 예비군 대대 병력이 겨우 20명 정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장 차량 2대, 1개 소대 병력이면 점거할 수 있는 소규모 부대라는 것을 예비군 훈련 한 번쯤 받아본 사람이면 훤히 알 수 있는 부대 병력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문과장에게 헬기가 뭐냐고 묻던 내문과장에게 겸군 300명을 밤새 공수받았다고 거짓말을 전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 부대 300명의 겸군이 공수된 사실을 알게 되어야 무장 세력들이 광주로 진격하려던 걸음을 멈출 것으로 알고 심리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보셨던 그 5.18 사적비 가로 1m, 세로 1m 정도의 대리석에 동판으로 5.18 단체가 세워놓은 그 사적비 내용을 보면은 이미 공수부대가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고 있다는 유언비어는 자신들이 그대로 19일부터 그 유언비어를 퍼날린 것이고 그 사실을 나주 운민들에게도 알렸다는 것을 사적비로 기록해 두은 것입니다. 오늘은 8회 얘기를 이것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